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대한민국의 0.1%가 없는 아주 한정되고 귀한 땅으로 여러분들의 운명을 바꿔드리는 박은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요, 자신의 투자가들, 개인 투자가분들한테 제가 드릴 수 있는 실전 투자, 지금 2020년도 6월달 여러분들이 내일 투자하고 오늘 투자할 때 실전 투자에서 가장 핵심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핵심 중요한 게 뭐냐면 타이밍 때문에 그래요. 매물도 없다 보니까 그 매물이 없는 타이밍에 투자를 해본 사람도 없고 투자를 해본 경험도 없고 더군다나 토지도 투자도 안 해보고 개발지인지 개발이 끝난 곳인지 앞으로 개발이 될 곳인지도 모르고 구도심인지 신도시가 형성되는 곳인지도 모르고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그런 분일 때 누구도 도와주지 않고 나 혼자 해야 할 때 신랑이나 남편이나 부인이 있지만 공부를 같이 하지 않으면 그분이 오히려 방해꾼이 될 때도 많이 있거든요. 그럴 때 내가 투자를 하려고 하는데 가족처럼, 누나처럼, 동생처럼, 딸처럼, 엄마처럼 안내해줄 사람, 현장 투자할 때 지금 새만금 투자의 타이밍, 매물량에 따라서 가장 중요한 것 같아서 제가 이 제목을 했어요. 여러분에게 제가 뭐 가르쳐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생각을 해보셔야 인식을 하게 될 것 같아요. 생각과 관점에 좀 변화가 있을 것 같아요. 투자라는 거, 성공 투자를 하려고 하면 투자를 성공하는 사람들 우리가 관점을 가져야 돼요. 쉽게 예를 들게요. 제가 영어를 잘하고 싶으면 영어를 가르쳐주는 선생님한테 기본부터 배워야죠. 그렇죠. 어느 정도 단계가 왔을 때는 왜 이래요 저래요 물어볼 수 있지만 아주 기초적인 거 배울 때는 솔직히 그냥 배우는 대로 가르쳐주는 대로 배우기도 솔직히 버겁죠. 하지만 결론적으로 그 과정을 겪고 나면 영어를 잘 하게 되죠. 운동도 마찬가지예요. 골프를 이렇게 배우고 싶어, 운동을 하고 싶어, 그럼 배워야 할 거 아니에요. 누가 가르쳐 주지 않잖아요. 근데 여기서 어설픈 사람은 또 지인이 가르쳐 주는 거 하는데 지인이 가르쳐 주는 거고 전문 과정을 겪어서 정식으로 배운 사람한테 배우는 거하고 또 어렸을 때부터 프로 선수 그때부터 이렇게 체력 훈련부터 원리를 배워서 배운 분하고 그냥 성인이 돼서 그냥 운동을 하면서 어떤 기본적 이론 플러스 알파로 배운 분한테 배우냐 완전 다르거든요, 여러분. 개념이 완전 달라요. 그러니까 선수로 큰 사람이 가르치는 그 어드레스와 그 기본기 하고요. 그냥 큰 맥락은 기본적인 맥락은 같지만 거기에 디테일이 좀 다른 거죠. 쉽게 말하면. 근데 어드레스 처음에 배울 때 기본 폼 배울 때 왜 그립을 이렇게 잡아요? 저렇게 잡아요? 따지지도 않잖아요. 이렇게 하라는 대로 하거든요. 그리고 나중에 자기가 이렇게 하고 배우고 어느 단계 정도 오면 제가 이렇게 해봤는데 이게 맞아요 저게 맞아요 또 이렇게 이렇게 하니까 안 맞는데 이렇게 하나도 안 맞아서 이렇게 해보니까 이렇네요 저렇네요. 근데 그때 이제 의견들을 제시하는 거죠. 그래도 제가 이것저것 뭔가 다 해보고 많은 사람들이 성공한 사람이 했던 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원리예요. 원리, 공식, 기본에 충실하면요 절대 실수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요행을 피우면 빨리 가려고 하고 뭔가 조금은 요행을 피운다라는 거 이게 조금 왜 이게 투자의 요행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이거예요. 가격을 자 여러분들 한번 생각합니다. 이거는 좀 나중에 얘기를 하도록 할게요. 이런
원칙이 있고 기본이 있는데 그 기본에서 자꾸 벗어나는 행동을 한다. 위험한 거죠. 근데 전문가와 성공한 사람의 차이는 뭐냐? 기본에 충실한다는 거. 원칙에 충실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공을 거듭거듭 백발백중. 처음에는 아유 사람인데 다 처음에 얼마나 성공률 높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겪어야 할 뭐 수중전, 육중전, 공중전 다 우주전 다 해주는 거예요. 다 경험해 보니까 너무 쉬운 건데 원리가 너무 쉬운데 기본이 너무 쉬운데 그래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러분도 성공하시라고 실패하지 마시라고. 그래서 오늘 제 영상을 처음 보시는 분한테 제가 얘기를 드리고 싶은 것은 그 내용이에요. 좀 집중하시고요. 어차피 오셔나 그 제 영상을 보고 공부를 하시나 기본은 다 똑같습니다. 원칙은 원리는 똑같고요. 제가 하는 말도 사람이 똑같은데 어떻게 다른 말을 하겠? 오면 딴 말하고 안 오면 딴 말하고 그러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럴 수도 없고요. 똑같아요. 어차피. 하지만 이제 좀 틀려지는 내용이 있다라고 하면 매일같이 매물 분석에서 매물의 총량을 다 분석해서 최고의 입지의 물건을 투자 타이밍과 자금과 뭐 이렇게 수익률에 비례해서 고객님한테 투자할 수 있는 매물을 추천했는데 그 입지에 대한 설명을 할 때 제가 그동안 했던 설명을 갖고 이 땅의 입지 조건의 강점에 맞춰서 제가 설명을 좀 드리기 때문에 그 내용이 틀려지는 거지 이 큰 틀은 틀려지지 않아요. 그래서 다 듣고 나는 나 혼자 할 수 있다라고 하신 분은 그냥 참고해서 공부하시면 되는 거고 정말 모르겠다 걱정되고 모르다 보니까 걱정되고 염려되신 분들만 저는 좀 제가 도움을 드리려고 하는 거지 다른 이유는 없어요. 어차피 여러분들이 중개사 통해서 몇 개 아는 중에서 몇 개에서 선택하는 거하고 전체에서 선택하는 거는 틀리잖아요. 그만큼 기회와 수익률이 달라지기 때문에 저는 그걸 일을 삼아서 하는 사람이고 투자 지역에 개발 지역에 입지 분석을 하는 가치 투자를 하는 사람이고 근데 여러분들은 이제 투자할 곳이 없잖아요. 지금 2020년대 돈 되는 게 뭐 있습니까? 투자 상품이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래도 땅은 안전한 건 아시고 계속 오르는 거 알고 안전 자산, 식물 자산인 건 아니까 경기가 어려울수록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최근에 와서 많이 투자도 안 해보신 분들이 토지 투자를 할 때도 있어요. 그분들이 에게 제가 오늘은 해드리는 말이에요. 근데 인생은 모든 게 처음이지 않나요, 여러분들? 근데 이제 공부를 하는 사람은 공부를 해야죠. 안 하는 사람들은 뭐 큰 의미는 없지만 해야만 하는데 공부를 할 때 실질적으로 지금 현장에서 바로 필요한 정보가 바로 이 내용이지 않겠는가 해서 제가 준비를 하게 됩니다. 자, 자신을 뛰어넘는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는 투자로 성공하자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처음이고 난 한 번도 해본 적도 없고 투자의 투자도 모르고 근데 처음으로 투지를 하는 거야. 왜? 경기가 안 좋으니까 금융의 논화도 없고 불안하고 그러니까 안전자산은 토지밖에 없으니까 왜 아파트 오피스텔 다 과잉이고 사자마자 감가상각되니까 그 정도는 분별할 줄 아신단 말이에요. 그럼 어떤 토지를 사냐 어떤 지역을 사냐 이게 문제이거든요. 그리고 지역을 선별하는 기준 뭐 입지까지만 하면 너무 길어지니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를 한번 얘기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땅을 사서 팔아서 수익을 보기 위해서 투자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원칙은 수익률을 볼 줄 알아야 돼. 그럼 수익률을 보려고 하면 기존 개발 사례에 대한 정보를 좀 알아야 하고 정보 수집도 해봐야 하고 그래야 합니다.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자, 여러분들이 투자해서 팔면서 수익을 번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산 땅이 개인이 사는 땅이냐, 개발 회사가 사는 땅이냐, 어떤 땅이냐가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러면 내가 산 땅을 개인이 사는 게 저를 돈을 많이 줄 수 있을까요? 개발 회사가 사는 게 돈을 많이 줄 수 있을까요? 답은 내리지 않을게요.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땅을 사서 포장을 해서 더 높게 팔 수 있는 개발 회사가 내 땅에 돈을 많이 주겠는지, 내 땅을 개인이 사서 한정된 돈으로
내가 원하는 돈도 줄 수 없는 사람한테 파는 게 돈이 되겠는지 선택하시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투자를 한다라는 건 가장 안전하고 정확하게 확실하게 수익을 보기 위해서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 떠나서 수익률만 보세요. 수익률. 그래야 여러분들이 기타 부대적으로 헷갈리는 모든 것들이 가지치기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제가 들어서 얘기를 드립니다. 자, 그러면 개발회사가 사는 땅의 조건을 한번 생각해보면 답 나오겠네요. 자, 사람은 변하지 않습니다. 변하면 심지어 죽는다고 하죠. 여러분들이 30년, 40년, 50년, 60년째 갖고 온 그 빈자의 관점, 뭔가 달라서 무엇인가는 잘못 보아서 아니면 무엇인가 관점이 달라서 나는 지금 현재 이 모습 이대로 이 자금으로 투자를 하는 거거든요. 기분 나쁘라고 하는 말 아니에요. 그렇다고 이제는 다른 삶을 살기 위해서 다른 수익을 벌기 위해서 더 안정적이고 확실하게 신분을 바꿀 수 있는 인생을 바꿀 수 있는 땅을 사기 위해서 했는데 관점이 또 내가 30년, 40년, 50년, 60년 살아온 또 관점으로 내 개인 기준으로 내 마음대로 내 마음에 드는 내 눈에 보이는 내 기준이에요. 온통.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똑같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왜 똑같은 사람이 똑같은 선택을 했기 때문에 똑같은 기준에 의해서. 제가 얘기 드리고 싶어하는 건 내가 전문가처럼 수익률이 높고 정확하고 확실한 걸 하고 싶으면 전문가의 관점으로 투자를 해야 돼. 그 관점 사람이 바뀌지 않는다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전문가의 자문을 받고 컨설팅을 받아서 투자하는 게 가장 정확하고 안전하고 확실하고 수익률을 가장 극대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자꾸 자문을 받아서 투자를 하라는 얘기를 거듭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이거는 선택사항이지 뭐 선택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중요한 거 있죠. 개인이 사는 땅을 사서 개인한테 팔아야 돈이 되시겠습니까? 개발회사가 사야만 하는 땅을 내가 사서 그 땅을 갖고 있으면 개발회사가 내 땅을 사면 돈을 더 많이 주겠습니까? 자, 그러면 결론 한번 내려보세요. 그리고 개발회사가 사야 하는 땅은 최소 3,000평에서 30,000평입니다. 최소 민간 개발회사들이 사는 땅들이 최소. 그리고 그 개발 면적이 나와야 한다는 게 핵심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개발회사가 가장 애를 먹는 게 뭐냐? 민원입니다. 그리고 건축 허가예요. 그래서 건축회사들은 건축이 허가되어 있는 땅을 사서 개발을 합니다. 물론 용도를 바꾸는 지구 단위 개발도 하지만 전 지금 일반적인 그 민간 개발 회사들의 보통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구 단위로 땅을 사서 개발을 했을 때 수익률이 더 좋냐, 아니면 용도가 허가되어 있는, 건축이 허가되어 있는, 아파트 지으려고 하는 사람은 아파트 부지가 허가되어 있는 땅을 사서 개발을 해서 분양을 하는 게 수익이 좋냐. 이거는 아주 좀 더 디테일하게 좀 이렇게 파고 들어야 하는 부분인데, 일단 개발 면적, 핵심 지역이 도로가 있어야 하고요. 이 개발 회사들이 분양하는 땅, 자기가 땅을 매입을 해서 고가로 주고 매입을 해서 더 고가로 팔아요. 개발 회사들이. 그러면서 그 사람들, 일반 개인들이 인정하는 이유는 뭐냐면 눈에 보이기 때문이에요. 아파트 평당가가 얼마인가요? 기본적으로. 근데 그 땅이 원래는 얼마였을까요? 그것도 잘 아셔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누구 하나 따지지 않잖아요. 원가. 그냥 왜? 다 그러니까. 그 원가가 얼마였는지는 따지지 않아요. 그냥 내가 이 아파트를 살 수 있어 없어 오직 거기에만 관점이 있는 거죠. 여러분 잘 보셔야, 제가 여러 가지 경우로 얘기하는 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저도 사람인데 제가 다 맞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도 한번 원리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처음 했다고 모르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절대. 그래서 원리적으로 생각해보면 답 나오기 때문에 그냥 뭐 기본적으로 알든 모르든 다 알 수 있는 내용이 원리예요. 어디에나 통하는, 어디에 적용시켜도 통하는.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핵심 요충도로 있고, 자, 이 사람들의 특징은, 개발회사가 사는 땅의 특징은 또 구도심이 있는 근처의 땅이에요. 왜 그럴까요? 개발해서 분양하면 그 바로 인근에 있는 사람들이 분양을 하기 때문에 분양률을 높이기 위해서죠. 그렇죠. 그리고 면적 조건이 또 나와줘야 하고 점주 조건이 또 나와줘야 돼요. 환경적인. 그것만이 아니에요. 이거는 부수적인 거고, 더 중요한 건 뭐냐? 신도시 개발 지역에 자, 많은 개발회사가 실수하는 건 뭐냐? 입지예요. 인구 밀집도와 상가와 업무의 밀집도를 볼 줄 몰라서 실수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또 그 입지 분석을 해서 개발을 하는 그런 땅들을 나름 선택해요. 그래서 그 기준을 여러분들이 볼 줄 알아야 하고, 가장 까다로운 건축이 허가되어 있는 용도의 땅을 선별한다라는 걸 아주 중요하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 땅 먼저 중심으로 하고요. 지구 단위로 한다라는 건 뭐냐면, 허가가 국가가 해놓은 땅 외에 그 해놨 땅들이 밀집되고 포화됐을 때의 그 외곽지 땅들을 또 용도 변경을 하는 지구 단위 개발을 해서 또 그 수익률에 지가 용도가 변경이 되게 되면, 이거는 용도는 제가 그 전에 얘기했지만 정부가 바꾸는 거지 개인이 바꿀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필요에 의해서 바꿔주면 그 정도의 약 수익, 이 용도 변경에 대해서 수익률의 60% 심지어는 70%까지도 내야 하는 경우, 그러니까 수익률이 안 맞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주 중요한 내용이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개발회사들은 그런 조건들을 보고 인구가 밀집하고 상가가 밀집되고 업무가 밀집되어 있는 그런 조건의 지역들이 입지를 선별한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은 무엇을 해야겠습니까? 이미 허가되어 있는 땅을 한다니까요. 그 사람들이 가장 예를 먹는 게 뭐냐? 싸도 땅을 안 해요. 길이 없는 땅은 땅 취급을 안 해요. 건축하는 사람들은. 그 이유가 뭘까요? 싼 대신에 인프라 끌어오는 비용이 더 많이 들기 때문이에요. 건축에 허가되는 게 뭐냐면 상하수도 도로에 들어가 있어야 하는 거죠. 물론 도시가스 부대적 다 얘기지만 기본적으로 상하수도와 전기 이런 모든 것들이, 그건 도시 지역에만 깔려 있어요. 도시 지역의 도로에만 깔려 있고, 외곽지 도로는 깔려 있는 게 특히나 변두리는 더 없죠. 그래서 그런 비용을 인프라를 끌어오는 비용이 더 든다라는 거예요. 땅은 싸도. 그러니까 개발회사들은 절대 그런 땅을 사지 않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걸 좀 생각 한번 해보시라는 거예요. 생각. 그걸 아주 중요하게 생각을 좀 해보시라는 얘기를 들었고, 제가 아까 얘기하다가 말한 거 있죠. 가격 여유. 여러분, 가격도요, 경제학적으로 좀 생각하시는 분들은 가격이 원칙이에요. 이게 좋은 것이 싼 건 없어요. 나쁜 게 싼 게 원칙이에요. 원리죠, 원리. 근데 가끔씩 좋은 게 싸게 나올 수 있는 건 예외적인 상황이에요. 되게 많은 분들이 예외가 나한테 오기를 바라는 거, 로또 바라기 투자를 하는 거죠. 일반적인 것은, 좋은 것은 고가이고 떨어지는 거는 저가이고, 이게 일반적인 합리적인 객관적인 경제 원리학적인 가격을 보는 눈이에요. 자, 내가 좋은 땅, 예를 들어 입지가 좋은 땅은 가격들이, 그리고 우리나라의 희소한 땅, 건물 질 수 있는 도시지역의 안에 있는 땅이 도시지역이 우리나라의 16.6%밖에 안 돼요. 엄청 조금이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땅보다는 조금 있는 땅이 당연히 가격이 높죠. 그리고 도시지역 안에가 다 개발이 되기 때문에, 건축이 이루어지는 땅들이기 때문에 어떨까요? 당연히 더 높죠. 그 대신 또 몰라요? 수익은 더 높게 나는 거죠. 이 원리를 여러분 한번 깊이 생각을 해보세요. 변두리 땅이요? 그래요. 변두리 땅 사갖고 개발 건축회사들이 쳐다도 안 보고, 나중에 지구 단위로 한다는 건 내가 아까 얘기한 건 현도시, 허가해놓은 신도시에 허가해놓은 주거지랑 건축용지가 팽창 꽉 차서
더 확장을 해야 할 때 변두리 지구 단위로 개발을 한단 말이에요. 단계라는 게, 지구 단위의 단계라는 게. 그런데 여러분들 지금 신도시를 투자를 하면서 개발이 포화가 돼갖고 지구 단위 하는 걸 생각을 하면서 이게 관점이 완전히 안 맞는 관점으로 지금 보시는 거거든요. 근데 이 부분도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라고 제가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투자 대비 기간 대비에 시간이 돈이라는 걸 절대 잊지 마세요. 시간이 돈인 걸 알고 투자하시는 분들은 투자를 성공을 해요. 하지만 투자의 시간이 돈이 아니라 그걸 배제하고 판단을 하게 되면 아까 말한 것처럼 싼 땅을 찾다 보니까 변두리 땅을 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전문가와 투자를 하고 싶으면 전문가의 관점으로 첫 투자부터 성공하면서, 제가 전문가의 투자를 하고 이유는 성공도 성공이지만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실전 기회를 가질 수 있다는 게 아주 수익률보다 더 중요한, 그 돈 주고도 살 수 없는 경험을 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지금같이 매물이 없는데, 이것도 경제학적으로 보셔야지 개인 생각을 하면 안 돼요. 아니 뭐 원하는 사람은 너무 많은데 그 물건이 없어. 이번에도 예를 한번 들게요. 마스크 얘기합니다. 뭐 100원 500원 할 수 있는 것들이 사는 사람은 많고 만들어진 건 없고, 그러니까 가격이 어때요? 여러분, 그것처럼 가격이라는 거는 수요자가 많은데 공급량이 없어. 물량이 별로 없어. 근데 찾는 사람은 너무 많아. 허니 벌집 그 칩 과자 생각나시죠? 그 과자 때도 그랬잖아. 원리가 그래요. 근데 지금 여러분이 투자하려고 어렵게 찾아온 새만금 정말 잘 찾아오셨는데 타이밍이 어떠냐? 매물이 없어요. 왜 매물이 없다고 그래요? 자꾸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분은 현장을 모르니까 그러는 거예요. 매물 없다라는 건 모두 만인이 인정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가치 없는 땅들도 없을 정도예요. 돌아다니는 거 뭐 농림지역 생산관리 계획관리 지역들이나 돌아다니까 너 덩달아 계획관리 뭐 이런 일이 튀는 거죠. 그런데 지금은 개발이 안 된 상황에서 되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런 땅을 사겠지만 입지가 안 보이니까 개발이 되면 그런 땅을 누가 사냐는 거죠. 여러분이 팔 타이밍엔 누가 사나요? 하지만 여러분이 도시지역에 좋은 땅에 좋은 입지를 고가로 샀을 때는 계속 지속적으로 오르면서 또 뭐예요? 선호도, 수요자들이 많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병원 지려고 하는 사람이 도시지역 안에 중심권 땅을 살까요? 변두리 땅을 살까요? 또 이제 요양원 생각하지 마시고요. 내과, 외과, 이런 성형외과. 그러면 돈 많은 사람들이, 의사들이나 변호사들이, 이런 사람들이 건물을 사요. 그렇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주로 산다고 했을 때 어디를 사겠냐? 당연한 거죠. 도시지역이 다죠. 중심권에, 핵심권에, 교통 좋은 곳에. 그곳을 내가 미리 사면 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개발회사가 반드시 사야 하는 땅이 있습니다. 그런 입지를 못한다고 하면 서류로 검증하시라는 거예요. 입지는 어차피 여러분 초보, 눈에 안 보여요. 땅 예지같이 사보고 실패해보지 않으신 분은 입지 안 보여요. 제가 아시는 분이 하는데 1년에 한 번씩 땅을 샀어요. 작게든 크게든. 그분이 제가 소개시켜준 땅을 보고 와, 이 땅 정말 좋네요. 난 이런 땅 안 사봤어요. 이런 땅을 사야 하는지 몰랐어요. 이거를 몇 번을 얘기하는지 몰라요. 그분은 거기서 완전히 이거를 아무도 안 가르쳐줬다는 거예요. 이 쉬운 것을. 아주 쉬워요. 원리라는 거, 기본이라는 거 아주 쉽거든요. 그분은 빌딩 들어가는 자리들만 확보했어요. 4거리 코너, 5거리 코너, 3거리 코너 이런 것만. 입지를 볼 줄 아니까요. 그리고 제가 또 그런 땅 아니면 취급을 안 하니까요. 왜요? 여러분 눈에는 뭐 어쩌고저쩌고 할지 몰라도 제가 분석한 건 우리나라의 0.1%도 안 되는 땅이라니까요. 그 땅 이제 여러분 살 수 있는 기회도 없어요. 갈수록. 나왔을 때 사야 돼요. 없는데 그 땅 찾고 후회하면 뭐합니까? 있을 때
그러니까 항상 제가 있을 때 잘해. 있을 때 잘해. 항상 그 현장 현재에 지금에 충실한 사람은요 언제나 충실합니다. 있을 때 못하는 사람은요 있어도 못해요. 기회가 와도 못한다 이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기회인지 뭔지도 모르기 때문이죠. 아주 중요한 부분이어서 제가 오늘 얘기를 했습니다. 개발 회사가 사는 땅을 사야 여러분의 수익을 가장 극대화시킬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저는 그 단계의 땅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땅은 이미 허가를 해놨기 때문이고 가장 안전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가장 정확하기 때문이고 거기에 금상첨화로 도로 있는데 그 도로가 화장도로까지 있네요. 괴까지 아주 요충도로인데 더 금상첨화죠. 근데 또 하나 있네요. 거기에 생각지도 않은 직접적인 여기까지도 기가 막힌데 직접적인 군이나 도나 시 나라에서 땅을 갖고 있네요. 또 개발하려고 엄청난 면적을 확보하고 있네요. 여러분 그럼 어떻게 되나요? 여러분 땅 논하는 겁니다. 그런 땅을 말고도 보기 좋은 땅, 자기 마음에 든 땅 사는 분이 많아요. 제가 얘기 드리고 싶어요. 요즘에 최근에 안타까운 상황이 많아요. 왜냐면 이렇게 부부분들이 같이 공부를 하고 아니면 공부를 안 하면 공부하는 배우자를 이렇게 존중해주고 믿어줘야 하는데 공부도 안 하면서 공부한 배우자를 자꾸 이제 뭐라고 할까요? 시험에 들게 하는 거죠. 모르면서. 근데 또 막 그럴수록 왜 이렇게 아시죠? 그런 분일수록 목소리 그것도 용감한 거 알죠? 제가 차마 그 말은 못하겠습니까? 목소리 큰 사람 보통 뭐예요? 공부도 안 하면서. 공부하는 사람들은 왜 겸손하냐? 공부할 때마다 하나씩 알게 될 때마다 내가 이걸 모르고 있더라면 내가 모르는 게 또 뭘까? 내가 또 모르는 게 뭘까? 이런 관점으로 보기 때문이에요. 알면서 깨달을 때 공부할 때 하나하나 알 때마다 그 폭이 안목이 계속 늘어나니까. 근데 공부하지 않은 사람은 자기 기준에 자기가 그리고 또 큰 소리는 더 그리고 또 괴롭히고 빈정대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결심히 하셔야 돼요. 공부한 사람이 나보다 모르는 사람이 하는 말을 왜 휘둘리나요? 왜요? 저는 이해가 안 가요, 솔직히. 부부일 땐 서로 존중해줄 때 부부의 아니면 가족에 있는 거죠. 친구도 마찬가지고. 걔보다는 상대보다는 내가 공부를 더 했다고 하면 내 생각, 내가 생각하는 거를 더 확신을 가지셔야 돼요. 공부 안 한 사람이 하는 말, 그 사람한테 치저하면 여러분도 기회 놓칩니다. 아주 잘 생각하세요. 제가 얼마 전에 투자하신 분 중에 고객님이 남편분이 너무 심하게 반대를 한 거예요. 너무 심하게. 자녀분들은 너무 심하게 걱정을 하고 투자할 때가 아닌데 투자를 하셨거든요. 형편이 아니신데. 저 같아도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분이 이제 워낙 공부도 했고 결단력 있게 자기 확신, 자기 자신을 믿고 오시니까 그게 가능해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믿는 사람이어야 긍정적인 마인드가 나오지 자기 자신을 신뢰하지 못하는 사람은 부정적일 수밖에 없어요. 이게 원리예요. 심리 원리.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믿으니까 자기는 공부했고 공부를 하라고 했는데 자료를 줘도 공부도 않고 그러니까 아예 그냥 무시한 거예요. 말하려면 공부하고 해. 아니면 말하지 마.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냥 공부를 안 하니까 자기네도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안 하니까 그냥 이분이 판단했을 때는 지금이 때고 내 돈으로는 할 데도 없고 그냥 빨리 해야겠다 하루라도 해서 바로 움직이신 거예요. 저 진짜 대단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도 약간은 그런 성격이에요. 공부를 같이 하고 하는 사람들의 얘기, 저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 저의 단점이나 지적하거나 뭐 변화해야 할, 고쳐야 할 부분을 얘기하는 건 저는 수용을 해요. 왜? 그 사람은 나를 장기간 지켜봤고 같이 있었기 때문에 실질적인 나의 겉모습이 아니라 내
내 모든 것을 받잖아. 겉과 밖과. 그래서 그 사람이 하는 조언은 내가 깊이 있게 받아들이는데 뭐 오늘 내일 처음 본 사람이 저한테 뭐 이랬다 저랬다 하는 거 저는 별로 크게 귀담아 듣지 않아요. 이제 어떤 내용이냐에 따라서 달라서. 아니, 저는 그 생각이 들더라고. 네가 나를 알면 얼마나 안다고. 좀 그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것도 조언을 받을 사람한테 받아야지 아무한테나 모든 사람이 하는 얘기를 휘둘리는 것도 맞지 않아요. 적어도 그런 걸 결정을 내고 오셔야 돼요. 공부도 안 하는데 네가 나보다 모르는데 네가 결정하겠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그 공부를 같이 하든지 안 하면 나한테 맡겨라. 내가 책임을 질 테니. 그게 맞죠. 그래도 공부 안 한 본인보단 내가 나을 거 아니에요. 안 그렇습니까? 이런 뭔가 결단력과 분별을 하셔야 돼요. 되게 많은 사람들이 여기가 개발되니까 여기 스마트 시티 생기면 여기도 안 개발되겠어? 이거에 속아요 다. 근데 개발할 땅은 허가가 돼 있는데요. 용도가 구분이 법으로 돼 있는데요. 그게 표시 안 돼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어느 분이 제 영상을 보고 농림지역을 많이 사놓으셨더라고요. 심플하더라고요. 이 땅을 내가 갖고 있을 비전이 있겠냐 없겠냐. 근데 또 중개사분들이 엄청나게 전화가 온다는 거예요. 팔라고. 팔아할지 말아할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농림지역 땅 그냥 개발 안 돼요. 개발이 정말 안 되는 게 법인데 법으로 정해놨어요. 그런데 그래도 천지개벽이 일어날 거야. 내가 샀으니까 한번 될 수도 있지. 뭐 세상에 안 되려는 법이 없어. 이때는 막 초긍정이에요. 이때는 초긍정. 그런데 또 진짜 정확하고 확실한 땅은 또 초안긍정이에요. 초부정긍정. 도대체 모르겠는 거예요. 왜? 왜 그러냐? 기준이 없기 때문에요. 관점이 기분이 좋을 때는 객관적이고 기분이 나쁠 때는 주관적이고 똑같은 사물을 보는데 똑같은 환경인데 똑같은 상품을 보는데 왜 사람마다 틀리냐? 하나는 기분으로 감정으로 보고 한 사람은 있는 그대로를 보기 때문이에요. 투자를 잘하는 사람은 감정이나 상황 같은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현재 사실에 중심을 두고 현재 사실을 중시하는 사람들. 집에 황소 있으면 뭐해? 금송아지 있으면 뭐하냐고. 지금 내가 없으면 없는 거예요. 되게 많은 사람들이 왜 다단계에 숨냐? 왜 다단계에 숨냐? 근본적인 걸 보잖아요. 요행을 바라시는 거예요. 물론 제품 좋죠. 제품 좋은데 다단계 마케팅의 원리가 뭐냐? 내가 하나 팔면 하나에 대한 수익을 주는 게 아니라 꼭 짝꿍을 맞춰야 하고 짝꿍을 맞출 때 돈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함정이에요. 마케팅 함정. 그리고 또 뭐가 있습니까? 상속시킬 수 있네. 그리고 또 유지해야 주고. 명분도 좋죠. 회사가 있어야 우리가 있으니까. 명분도 좋아요. 근데 그거를 다 분별력 없는 사람은 왜 그 분별력을 잃냐? 딱 하나입니다. 욕심 때문에예요. 욕심. 허영. 왜요? 왜 그게 허영이고 욕심이야? 내가 얼마나 수고해서 그걸 후원을 해주고 내가 열심히 밤낮으로 안 자고 공부하고 하는데 왜 그게 허영이라는 거예요? 왜 불로소득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말하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자, 한번 보세요. 자, 일반 경제적으로 하는 것이 뭐냐면 내가 팔면 판 만큼 그때그때 받는 게 일반적인 영업 방식이에요. 그런데 내가 하나를 팔았는데 짝꿍을 못 맞추면 돈을 못 받아. 그런데 내가 20개씩 팔았는데 양쪽이 맞춰서 20개씩 팔았는데 유지 안 했다고 안 줘. 이게 마케팅 함정이에요. 근데 내가 왜 그거를 안 보이냐? 왜 안 보이냐? 감정이 쏙 들어갔거든요. 내가 이걸로 하게 되면 내 밑에 있는 사람들이 벌면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못할 때 이 사람들 돈도 내가 벌 수 있겠지. 이 얘기를 해요. 그럼 또 그거에 대한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기 위해서 당위성을 뭘로 주냐? 유통마진을 네가 그 역할을 했기 때문에 주는 거야. 그러면서 또 합리화를 시키는 거죠. 맞아. 스폰서 역할 하는 거 가서 후원해 주는 거 너무 힘들거든요. 이거 나는 이 돈 받을 자격이 있는 거죠. 근데 이런 거 저런 거 다 떠나서 이상적인 게 아니고 현실적인 걸 보시게 되면 나도 그렇지만 그 사람도 그 욕심에 그 욕망에 안 보이는 거예요. 현실이.
내가 하나 팔았는데 돈이 안 되는 게 이게 안 맞는 건지를 모르는 거야. 원리가 아니라는 것을 모르는 거야. 그 대신 내가 하나 팔았는데 하나 못 팔았는데 나중에 아주 나중에 양쪽이 잘 맞으면 사람이 꽉 차면 그때는 나 1,000만 원 받을 수 있으니까. 이게 뭡니까? 그러면 그게 이게 허영이에요. 욕심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말해도 자기 당위성 말해요. 제품이 좋으니까 나는 뭐 하려고 뭐 이게 그렇게 얘기를 하죠. 뭐 어쩔 수 없어 그분은. 이제 현실 경험을 해야 그분은 벗어나게 되는 거야. 근데 이게 도박 심리예요. 주식 심리예요. 로또 심리예요, 여러분들. 공짜는 죽어도 싫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공짜로 양재물까지 먹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일반 모든 많은 시민들이 공짜면 양재물 먹을 걸로 그런 관점이에요. 자, 그걸 어떻게 심플하게 볼 수 있어? 이번에 재난지원금으로 사람마다 다 뭐 20만 원씩 줬잖아요. 혹시 이게 이 돈을 우리가 세금 내가 쓰고 내가 또 이 세금을 메꾸고 우리 후손이 내 자식들이 또 세금을 메꾸고 이 생각에서 안 쓴 분 있으세요 혹시? 있으세요? 다 쓰셨죠? 같은 심리예요. 공짜는 양쟁물도 먹는. 그냥 이 돈 다 주는 거 나도 쓰자. 이거를 하게 되면 나라는 어떻게 되지? 지금 경기도 안 좋고 마이너스 경제인데 나라는 어떻게 운영하고? 근데 이 상황에서 물론 경기를 활성화하기 그 명분 아주 좋죠. 그리고 명분이라고만 할 수 없는 게 경제 원리에도 어느 정도는 적합하지만 이게 우리나라에 지금 마이너스 경기에 그게 맞는가? 그것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근데 지금 엄청나게 주고 있잖아요. 또 이번에는 뭐라고 청년 실업금 또 50만 원씩 우리 3개월 해서 150만 원씩 지원해주는 그 돈은 그럼 누가 냅니까? 우리 세금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돈 버는 거 있으세요? 경기 좋으세요? 그럼 뭐예요? 원하지도 않고 주지 않아도 되는 사람 주고 나눠주고 자기네 생색하고 생색내고 그 돈 우리가 다 또 메꾸고 우리 자식들이 다 메꿔야 하잖아요. 그건 생각 안 하세요? 똑같은 원리예요. 유행 바라지 않는 거, 공짜 원하지 않는 거, 대가를 치르려고 하는 거, 합리적인 가격을 주고 내가 합리적인 수익을 받으려고 하는 거. 이게 부자들의 특징이에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관점을 갖고 있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왜요? 이유 없이 사람은 주지 않거든요. 이유 없이 사람이 잘하지 않거든요. 물론 이유 없이 잘하는 사람도 있어요. 하지만 일반적인 상황을 저는 얘기하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결론 내리겠습니다. 다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한계를 뛰어넘는 투자에 성공을 하고 수익률을 내고 싶다고 하면 여러분의 한계를 뛰어넘어야 합니다. 넘는 방법은 전문가의 자문과 컨설팅 안에서 같이 투자하는 수밖에, 입지 투자할 수밖에 없어요. 질 투자를 해야지 양 투자하면 안 됩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그러면 내가 전문가가 투자하는 관점을 내가 가지려고 하면 우선순위를 알아야 하고 경험과 노하우가 있어야 하는데 그 노하우가 없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노하우와 경험을 있는 사람을 만나야 할 것이고 그 사람에게 자문을 받아서 자문비를 주고 자문을 받아서 투자를 해야 할 것이고 당연한 거죠. 왜 세상에 공짜를 바라십니까? 근데 내가 이 자문하면 내가 정말로 자문비를 주고 수익률이 몇 배가 오르는데 근데 그걸 꽁으로요? 여러분 자식이 만약에 자문일을 한다, 투자 자문일을 한다. 나한테 와서 투자를 받게 되면 수익률이 완전히 바뀌고 5배, 10배가 올라가는데 그거를 내 자식이 공짜로 해준다면 여러분은 어떨까요? 근데 남이니까 괜찮죠? 남의 자식이니까? 이게 합리적이지 않은 주관적인 사고예요. 관점. 내가 귀하면 남도 귀한 거. 이 원리가 맞습니다. 남은 귀한데 나는 힘든데 남은 안 힘든 관점으로 보시게 되면 이 문제가 되고 모든 게 트러블이 생기는 거죠.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내 산 땅을 돈을 많이 쳐주는 건 개발회사가 사는 땅을 사야 한다. 그럼 개발회사들은 어떤 땅을 사야 돼?
제가 얘기해드렸죠. 말해드릴 수 있지만 여러분이 스스로 메모해보고 정리해보십시오. 그리고 나는 그 땅을 살 건지 개인이 사는 땅을 살 건지 그것도 결정하십시오. 그리고 나보다 공부 안 한 사람이 하는 주변인들이 하는 말을 내가 그 사람의 말을 존중할 것인가, 아니면 공부를 한 내가 공부한 나를 믿을 것인가, 그 또한